다시 임신을 하려고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아내분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남편이요. 네. 그때 네가 수술을 혼자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꼭 들으셨단 말이죠. 정관 수술이라고 하면은 너 언제 묶을 거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30대 40대 되고 결혼하고 애 한두 명 있으면은 꼭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묶는 거냐, 어떻게 묶는 거냐, 이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정관을 자르기도 하고 지지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그런 수술을 정관 수술이라고 해요. 피임 수술이죠. 제일 첫 번째 목표는 정자가 안 나오게, 정액에서 정자가 안 나오게 만들어주는 수술이에요. 정관 수술하면 환자분들이 대부분 실로 실제로 이렇게 묶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 환자분들이 진짜 어디를 어떻게 묶는 거냐, 이거를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정관이라는 게 이제 정자가 다니는 길이에요. 한 라면 가닥처럼 얇은 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이 이제 음낭이라는 주머니에 있거든요. 고환이 들어있는 주머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음낭에서 정관을 찾아서 정관을 끄집어내서 거기서 수술을 해주는 거죠. 보통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정관을 어떻게 꺼내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음낭을 이제 째가지고 거기를 다 드러내가지고 이제 정관을 찾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주 작은 구멍을 뚫어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정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낸 다음에 지지기도 하고 묶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거를 다 수술을 해준 다음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시간도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거든요. 한 30분 정도를 많이 예상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잘하는 선생님들 보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5분 정도 내외로 수술이 끝나거든요. 그렇게 빨리 끝낸다고? 제가 수술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수술하면서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재본 적이 있는데 딱 4분 걸리더라고요. 정관수술 본질은 이제 피임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정자가 안 나오게 깔끔하게 아무 부작용 없이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해서 시간을 들이더라도 요즘에는 그렇게 수술을 하는 편이에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소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성관계 바로 피임 없이 해도 됐냐,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수술이 끝나면 바로 이제 피임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자를 가는 길을 끊어줬을 뿐이지 정자가 완전히 안에서 다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자가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는 그 안에서 많이 남아 있어요. 한 달 동안, 2달 동안 피임은 하면서 성관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제 피임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고 사정을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정자가 빠지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정액 검사를 다시 한번 해봐요. 무정자증이 됐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정자가 완전히 0이 돼야 돼요. 0이 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는 피임이 된 거니까 그때부터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정액량 중에 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90% 이상이 그냥 정액이고 그 중에 이제 정자는 아주 일부거든요. 정액량이 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의외로. 정액량이 줄면은 남성 호르몬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나도 정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남자로서의 기능을 뭔가 상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막 혼자 하고 오세요. 근데 정액량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정력이라는 것도 전혀 정관 수술이랑은 상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남성성? 모르겠어요. 정력이란 말이 너무 애매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도 그 정력이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뭐 활력, 그리고 어떤 분은 발기력, 그리고 어떤 분은 사정량이나 사정줄기 뭐 이런 거를 정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정력의 그 개념이 다르니까 그거에 따른 이제 대답도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정관 수술은 이 모든 거랑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기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정액량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사정 주기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온 환자분이 제가 5년 전에 이제 정관 수술을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발기가 많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맞아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정관 수술이 발기력이랑 아까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5년 동안 그분의 발기력이 그냥 떨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정관 수술 때문이 아니고 이제 나이 때문에 혹은 뭐 운동을 안 해서 5년의 차이가 그렇게 커요? 피디님 생각해보시면 25때랑 30살 때 발기력 차이가 있잖아요. 확실히 나요. 5년인데 뭔가. 그렇죠. 남자한테 5년은 굉장히 큰 거예요. 특히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5년의 차이가 점점 커지거든요. 그래서 30살에 다르고 40살에 다르고 그런 거예요. 주된 원인은 사실 나이 때문인 거지 정관 수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정관을 언제든지 복원할 수 있어요. 사실 복원하면 한 90%까지도 성공할 수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이제 정관 수술 한 번 하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요. 근데 단 여기서 조건이 있는 게 시간이 문제예요. 복원을 하려고 해도 1년 안에는 해야 성공률이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높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성공률이 가파르게 떨어져요. 정관이 다시 이어야 되는데 아까 라면 가닥 정도라 그랬잖아요. 실제 정자가 다니는 길은 굉장히 아주 작은 구멍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멍을 사실 한 땀 한 땀 이어주는 게 복원술인데 그 복원술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이 조직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조직이 점점 좀 달라져요. 나중에 붙이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복원 수술을 할 거면 빨리 결정해서 빨리 복원 수술을 하셔야 성공 확률이 높다.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씨 없는 수박이 되니까 서비스직으로 바뀐다. 정관 수술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좀 우울한 게 남성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제 약간 아기는 못 낳는데 이제 서비스는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우울한 남편이 되는 거죠. 남성분들한테 진짜 많이 쓰는 얘기거든요. 뭐 느낌이 빨라지냐, 느낌이 안 좋아지냐,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사정이 뭐 오래 걸리냐, 지루가 생기냐, 조루가 생기냐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 관련이 없어요.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좀 걱정이 돼서 나는 아무리 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보기엔 다 핑계고 그냥 수술 안 하고 싶어서 하는 핑계예요. 결국 이것도 고자가 되는 건가요? 고자. 그러니까 이제 고자라는 거 자체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안 서는 걸 고자라고 하느냐, 네. 아니면은 씨가 없는 거를 고자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가 크게 이제 고자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그러니까 안 서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 정관 수술을 한다고 해서 발기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발기가 된다 안 된다는 정관 수술이랑은 상관없기 때문에 그거는 고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씨가 없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정자가 없어지는 건 맞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피임을 하고 아기를 못 낳는 거긴 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고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피임을 하실 거면 가장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하고 시간도 빠르고 효과적이고 통증도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사실 절대 정관 수술을 하시면 안 되는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리고 미혼인 분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25인데 오셔가지고 정관 수술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제가 봐도 되게 어리잖아요. 젊으신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년에 결혼을 할 건데 우리는 이미 아기를 안 낳기로 했다. 그래서 정관 수술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그런 분들은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앞으로 30대, 40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기를 낳고 싶어질지도 모르거든요. 사실 저도 20대, 30대 때 결혼도 안 하고 싶었고 뭐 애도 안 낳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바뀌어요. 지금 뭐 아기도 낳고 싶고 뭐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때 생각이 이제 계속 끝까지 갈 거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다시 생각을 해보라. 그러면 이제 보통 그렇게 말씀하세요. 생각을 하고 많이 하셨다. 그리고 여자친구랑도 다 수십 번 얘기하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 하세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시라. 일단은 그러면 결혼이라도 하고 오시라. 왜냐면 아직 법적인 책임이 서로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실제로 그분이랑 결혼할지도 솔직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랑 합의가 안 된 경우. 합의 안 하고 와요? 수술하려?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고 와이프도 있는데 아내랑 충분한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오시는 거죠. 그런 경우는 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나중에 아내분이랑 이제 다시 자녀 계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아내분이랑 이제 나중에 싸울 수도 있거든요. 남편분이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그게 확실히 결정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결심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 이제 이 정관 수술을 하고 나서도 복원을 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제 복원을 해서 다시 임신을 하려고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돼요. 그럼 이제 아내분이 누구를 원망했어요? 남편이요. 네, 남편분을 원망한단 말이죠. 그때 네가 정관 수술을 혼자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 말씀을 꼭 들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죠. 그 원망을 계속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정 불화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불화를 막기 위해서 아내분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오시면 돼요. 결혼을 하면 아무리 내 거지만 내 게 아니고 이제 부부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이게 나만의 게 아니라는 거죠. 아내분과도 굉장히 이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꼭 상의를 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정관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